정치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플라톤, 서양 철학의 정말 큰 기둥이죠. 이 플라톤이 세상을 어떻게 봤는지 그 흥미로운 관점을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플라톤의 형상과 현실 세계를 통해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작은 아주 기본적인 질문 같아요. 우리 주변을 보면 완벽한 게 거의 없잖아요. 뭐 동전도 약간 찌그러져 있고 접시도 사실 완벽한 원은 아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머릿속으로는 완벽한 원 같은 걸 떠올릴 수 있을까요? 본 적도 없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게 참 신기하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플라톤의 아주 대담한 답변, 그 유명한 형상이론을 제대로 한번 이해해보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플라톤의 생각은 사실 우리 경험 세계 전체를 아우르지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 같은 기하학적 대상, 이런 걸로 시작하면 그의 핵심 생각을 잡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왜 플라톤이 실제에 대해 좀 다른 생각을 했는지 그 출발점으로 아주 좋죠. 좋습니다. 그럼 그 원 예시,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를 들어서 해변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원을 그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뭐 종이에 컴퍼스로 그린 원도 좋고요. 네네. 플라톤은 우리가 아무리 잘 그리려고 해도 또 아무리 자세히 들여다봐도 그렇게 물리적으로 그려진 원은 수학적인 의미의 완벽한 원이 있잖아요. 그 중심에서 모든 점까지 거리가 정확히 같은 거. 그게 절대 될 수 없다고 봤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 어떤 물리적인 원도 자세히 보면 미세하게 울퉁불퉁하거나 선 굵기가 다르거나 뭐 약간 타원형이거나 그렇죠. 완벽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나 아예 없어진다는 거잖아요. 네,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모래 위 원은 뭐 파도 한 번 치면 사라지고 종이 위 원도 언젠가는 해지고 찢어지죠. 그러니까 일시적이고 불완전한 거죠.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인 것들은 다 불완전하고 잠깐 있다 사라지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분명하게 완벽하고 영원한 원이라는 그 개념 자체는 알고 있을까? 이걸로 토론도 하고 계산도 하고 실제 현실에는 없는데 말이죠. 여기서 이제 플라톤의 독창적인 생각이 나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플라톤한테 이 불완전함의 문제는 그냥 우리가 잘 못 만드네 이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머릿속으로 아는 그 개념의 세계랑 눈으로 보고 만지는 현실 세계 사이에 뭔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단서였죠. 그래서 플라톤은 여기서 세상을 딱 두 개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감각하는 계속 변하고 사라지는 현실 세계. 이걸 이제 현상계라고 부르고요. 네, 현상계. 다른 하나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원하고 완벽하고 변하지 않는 형상. 다른 말로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데아계. 그러니까 우리가 완벽한 원을 아는 건 이 불완전한 현실의 원들 때문이 아니라 저 너머 어딘가에 진짜 완벽한 원의 형상, 그 이데아가 실제로 있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게 플라톤의 답변이죠. 이게 그 놀라운 답변의 핵심이군요. 자료에 나온 비유가 재밌던데요. 완벽한 고양이들이 완벽한 바위 주위를 완벽한 원을 그리며 완벽한 쥐를 쫓는 그런 세계라고요. 네, 그 비유가 좀 재밌게 표현되긴 했지만 핵심은 맞아요. 플라톤은 그 형상, 즉 이데아들이야말로 진짜 실제, 리얼리티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이 고양이, 저 원 같은 구체적인 사물들은 그 자체로 진짜가 아니라 저 너머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고양이의 형상, 원의 형상 같은 것들의 불완전한 복제품이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은 저쪽에 있고 우리가 보는 건 복사본 같은 거다. 그렇죠. 그것도 좀 어설픈 복사본인 셈이죠. 와, 진짜가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니 이거 정말 당시에는 엄청난 생각이었겠는데요? 그럼 이 형상, 이데아라는 것들의 특징은 뭔가요? 완벽하다는 거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형상의 특징을 아는 게 중요하죠. 플라톤에 따르면 형상들은요, 첫째, 물질이 아니에요. 비물질적이죠. 공간을 차지하지도 않고 만져볼 수도 없어요. 네. 둘째, 말씀하신 대로 완벽합니다. 현실의 것들처럼 흠이 없죠. 셋째, 영원하고 변하지 않아요. 생기거나 없어지지도 않고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입니다. 원의 형상은 그냥 영원히 완벽한 원 그 자체인 거예요. 영원 불변. 넷째, 우리 감각 경험과는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걸 생각하든 말든 그냥 그 자체로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중요한데 형상들은 보편자예요.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수많은 개별적인 원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원들이 모두 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건 그것들이 모두 원의 형상에 참여, 파티시페이트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즉, 형상이 개별 사물들의 공통된 본질이나 속성을 제공하는 거죠. 비물질적이고 완벽하고 영원하고 객관적이고 보편적이다. 진짜 우리가 보통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랑은 완전 반대네요. 근데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취자분들도 그러실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런 이상적인 세계가 있다 칩시다.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사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죠? 그냥 옛날 철학자의 좀 어려운 생각 아닌가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게 그냥 고대 철학으로 끝나는 게 아닌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플라톤의 이 생각은 진짜 있는 게 뭐냐, 그리고 우리가 안다는 건 또 뭐냐. 이 질문에 대해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생각들에 정면으로 도전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거,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상식이죠. 그런데 플라톤은 잠깐만, 어쩌면 그게 다가 아닐 수도 있어. 어쩌면 더 근본적이고 더 진짜인 게 우리 감각 너머에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세상을 보는 틀 자체를 흔드는 거죠. 그렇다면 플라톤식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대화하는 이 공간, 이 마이크, 저 창밖 나무들, 이 모든 게 그 자체로 진짜 실제가 아니라 저 어딘가에 있을 공간의 형상, 마이크의 형상, 나무의 형상 이런 것들의 불완전한 그림자 혹은 자료 표현대로 빈약한 반영에 불과하다는 건가요? 와, 생각할수록 좀 어지러운데요. 그렇죠. 그게 플라톤 철학의 가장 좀 충격적인 부분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는 이 감각 세계가 저 이데아 세계에 비하면 덜 진짜고 덜 참된 세계라는 거죠. 그 유명한 동굴 비유 있잖아요. 네, 알죠? 우리가 어쩌면 동굴벽에 비친 그림자를 진짜 사물로 착각하고 사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기는데요. 만약에 진짜 실제 그 완벽한 형상이라는 게 우리 감각 너머에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데 완벽한 원이라는 개념은 어떻게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 걸까요? 네. 플라톤에게 그 답은 바로 이성, 그리고 철학적인 사유였습니다. 감각 경험은 우리를 이 현상 세계, 그러니까 그림자의 세계에 묶어두지만 순수한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서로 묻고 답하는 그런 변증법적인 대화를 통해서 감각 너머의 형상 세계를 희미하게나마 파악하고 심지어 기억해낼 수 있다고 봤어요. 기억해낸다고요? 네. 플라톤은 우리 영혼이 이 몸 안에 들어오기 전에 원래 형상의 세계에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배우는 건 사실 완전히 새로운 걸 아는 게 아니라 영혼이 원래 알고 있던 그 형상들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 이걸 상기설이라고 합니다. 상기설. 들어본 것 같아요. 배움이 기억의 회복이라니 이것도 참 독특하네요. 근데 이성만으로 어떻게 그 완벽한 형상에 도달한다는 건지 그 과정이 딱 와닿지는 않는데요. 혹시 플라톤은 그럼 감각 경험은 아예 쓸모없다고 본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감각 경험 자체가 형상은 아니지만 이 불완전한 현실의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따라하고 있는 그 완벽한 형상을 떠올리는 계기는 될 수 있다고 봤어요. 예를 들면 아름다운 그림을 보면서 아름다움 자체, 즉 미의 이데아를 어렴풋이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실마리를 줄 수 있다. 그렇죠. 하지만 결국 진짜 플라톤이 에피스테메라고 부른 참된 지식은 감각에 의존하는 어설픈 의견, 독사를 넘어서서 오직 이성적인 이해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감각 경험을 믿을 거냐 아니면 이성적인 이해를 더 중요하게 볼 거냐 하는 아주 오래된 철학 논쟁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군요. 감각이 완전 무쓸모는 아니지만 결국 진정한 삶은 이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 오늘 플라톤의 형상 이론 정말 깊이 들어와 봤는데요.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플라톤은 우리가 감각하는 이 세계가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하고 완벽하고 보이지 않는 형상의 세계의 불완전한 그림자나 반영일 뿐이라고 봤다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현실에서 불완전한 원들만 보면서도 완벽한 원이라는 개념을 아는 건 바로 그 원의 형상이 진짜로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는 거고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세상이 둘이다라는 걸 넘어서 뭐가 더 진짜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안다는 게 뭐냐 하는 그 기준 자체를 뒤집어 놓은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후 서양 철학, 특히 인식론이나 형이상학에 정말 큰 영향을 미쳤고 지금까지도 계속 논의되고 있죠. 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현실이나 지식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가 아주 큽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바탕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만약 플라톤 말처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이 물리적인 것들이 다 불완전한 복제품이라면 우리가 삶에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만들어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예술 작품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 또는 우리가 이루려는 어떤 목표들 이런 것들의 가치나 진짜 의미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것들도 결국 어떤 완벽한 형상의 그림자일 뿐일까요? 아니면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요, 꼭 수학적인 개념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현실에서 보는 어떤 구체적인 예시들보다 그 아이디어나 이상 자체가 훨씬 더 실제 같고 완벽하게 느껴지는 그런 개념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정의라는 개념이요. 현실에서 완벽한 정의를 보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그 이상적인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고 믿잖아요. 아, 그러네요. 용기나 사랑 같은 것도 어떨까요? 어쩌면 이런 추상적인 가치나 이상들이 플라톤이 말한 형상과 비슷한 역할을 우리 삶에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 자체가 플라톤 철학의 현재 의미를 찾는 재미있는 여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